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직접 경험을 한 귀농, 귀촌 실패기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경기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젊은 나이, 3, 40대에도 심지어 귀농을 하겠다, 귀촌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의 이 실패 이야기를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요 귀농 귀촌의 계획을 정말 잘 계획성 있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계획적으로 그냥 나 가야 되는 이 시골로 간다 이렇게 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. 돈만 손에 쥐고 가는 경우도 있고, 그런데 거기 그렇게 가면 거의 100% 90%다 다시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회귀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. 자, 제가 첫 번째 실패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? 서두른 거죠. 너무 귀촌을 너무 이른 나이에 애들도 아직 어리고 그러니까 그 나이에 제 딴에는 일찍 가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, 첫 번째 또 원인은 부모님, 연세 드신 부모님들을 곁에서 모셔야 된다는 이 생각만 가지고 귀촌을 하게 된 것이죠. 그게 이제 부인은 이제 집사람은 그거를 안 된다 이렇게 막았지만 결국은 제 고집을 따르지 못하고 다 귀촌을 했습니다.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이제 가면서 완전히 농촌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배후 도시에 아파트를 하나 장만을 하고, 그리고 이제 부모님은 이제 시골에 이렇게 작은 이렇게 허름한 집 나중에 헐어내고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을 사서 이렇게 옮겨가게 된 경우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모님 모셔야 된다는 이 요새는 불효자가 효자인 것입니다. 그 생각을 쉽게 해가지고 그런 목적으로만 자신의 고집대로 부모님 곁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. 두 번째는 실패 원인이 저의 반고향이기도 했습니다만, 그래서 그냥 가면 되는 줄 알고 가면 다 반겨줄 줄 알았죠. 내 고향 품에 안기는 것이니까. 그렇지만 귀촌에 대한 마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마을의 이미지나 어떤 생활 환경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귀촌할 마을, 내가 갈 마을이 어떤 집성촌이거나 어떤 형태의 어떤 이미지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마을에서 주는 그런 것들이 잘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야 합니다. 그렇지 않고 그냥 나 시골에 간다 해서 덥석 들어가 버리면 그 마을 사람들, 특히 집성촌 이런 경우에는 그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그분들하고 어울릴 수 없고 맞지 않기 때문에 같이 어울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런 이유들이 무엇이냐면, 이제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, 도시에서 살다가 가신 분들은 토요일, 일요일을 생활화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저녁 같은 경우는 낮은 시간 2시, 3시까지 뭔가 글을 쓰든지 놀든지 하여튼 가족들끼리 모여있다 늦게 잠들면 일요일 날은 9시까지 10시까지도 자는 경우가 생기죠. 그러나 시골은 5시, 6시면 다 기상합니다. 경운기 막 몰고 나가고 차 막 운전하고 나가고 6시도 안 돼서 깨우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생일 잔치가 있다, 생일 밥 먹으러 오라든가, 여러 가지, 하여튼 여러 이유로 인해서 그런 것들에서 트러블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. 누구는, 5시도 안 돼서 일하러 나가는데, 늦게까지 저렇게 잠자고, 세월 참 좋네, 편하네. 여러 가지,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그런 정보 부족.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, 먼저 가 계신 분들, 또 실패하신 분들, 저 같은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다 잘 많이 들어서 정보를 많이 쌓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또 이 농업으로 여러분들이 가서 그것을 생계수단으로 나는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는 것은 진짜 만만의 콩떡이 될 수 있습니다. 대부분 시골에 계신 분들은 어려서부터 그 농업에 관해서 전문가가 다 되고 또 일들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지만, 여러분들은
잘못 내려가면 땅 300평 이상도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. 그러면 300평 이상 정말 많이 정말 부인하고 두 분이 고생을 해서 한 1000평을 뭘 했다고 쳤을 때 거기서 대한민국에 아무리 수익이 좋은 농작물을 수확을 해도 1000평 정도 농사 지어 가지고는 절대 1년 먹고 살 돈이 그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 농을 업으로 귀농을 했을 때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무엇을 할 것인가도 계획을 세워야 되고, 가지고 있는 자본금은 얼마고 그 자본을 얼마 정도 쓸 것이며, 또 그 앞으로 사는 생활 내내 생활금이 그 한 달 생활비가 얼마 정도 들 것인가, 이런 것들도 다 챙기셔야 합니다.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그 돈으로 나오는 수익으로 내가 생활을 하고 가족들과 남은 삶을 살겠다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지만, 물론 개중에는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,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요거는 알아보고 준비해보고 가서 직접 현장에서 한번 한 달 동안 일을 해보면 내 몸이 이 농사와 맞나, 이것을 쉽게 여러분들은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저도 물론 그래서 그 생계 계획을, 저는 농사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걸 어릴 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귀농을 하고 귀촌을 해서는 농사를 지을 생각은 하질 않았습니다. 그래서 그 카페나 이런 것들을 하나 지어서 그것으로 이제 그 생계를 삼으면서 나머지 삶을 이 부모님들을 모시면서 살아볼 생각으로 저는 귀농을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.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건 뭐겠습니까? 자녀 교육입니다. 어릴 때, 아기들이 아직 어리니까 생각 없이 그냥 갑니다. 가서 애들하고 자연에서 뛰어놀고 개구리 구경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? 좋죠. 바깥에서 고기 구워 먹고 하늘에 있는 그 반짝이는 별 보면서 아이들한테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렇지만 얘네들이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, 이 자녀들의 삶이 있습니다. 이 삶을 자신이 영농이나 귀농을 하기 위해서 이 자녀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녀들을 생활을 함께 하겠다는 생각은 다 안 하시는 것이 좋겠죠. 결국은 크다 보면 그 마을에 있는 귀농 귀촌한 마을에 있는 어린이들도 다 중학교만 돼도 근교 배후 도시로 나가서 방을 얻어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학교를 보내고 있는데, 내 자녀들은 데리고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. 그러면 또 자기 자녀들은 도시에 방을 얻어놓고 공부를 가르치면서도 내 자녀들 때문에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그 농촌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어떤 그 카페를 하든 식당을 하든 영업행위를 하면 그거는 싫어합니다.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. 누구는 농사 짓고 누구는 차 파냐, 누구는 농사 지으면서 고생하는데 차 타고 기분 좋게 들락거리냐,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마을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지를 않게 됩니다.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자녀 교육,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앞으로 삶이 있는데 농촌에 들어와서 그걸 대물림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자녀를 어떻게 할 것인가, 자녀를 다 키워서 적어도 대학 정도를 다니든가 고등학교를 다녀서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을 정도 된 후에 귀농을 하든 귀촌을 하든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맞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릴 때 애들 데리고 참 부모님도 있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결국은 얘네들 학교 보내기 위해서 배후 도시에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들락거리다 욕만 실컷 먹게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. 자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나마 또 과거 어릴 때 시골에 어떤 그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바로 시골로 다 들어가지를 않고 아까 말씀드린 자녀 교육이나 이런 문제점들도 이미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배후 도시에 아파트를 장만을 했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관광지가 곁에 관광지가 있었기 때문에 땅도 좀 있고, 그래서 거기에 카페 건물을 하나 지어보자. 그런데 이것이 생각만 했지, 머릿속으로 생각만 했지, 누구와 대화를 해보거나 어떤 그 건축비나 건축 방법이나 이런 것들, 거리, 그 다음에 배후 도시의 인구, 그 다음에 아무리 관광지라 그래도 토요일, 일요일만 바글바글 하는 이 농촌의 어떤 그 환경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.
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. 그리고 도시에 있는 그 근교, 도시 근교에 큰 서울 근교에 양평이나 뭐 이런 쪽에 양수리 이런 쪽에 카페 생각만 하고 나도 여기다 짓는다. 지었습니다. 돈 투자해서 지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이제 그 자녀들도 뭐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약간의 뭐 농사도 짓고 부모님도 돌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것 뭐 늘상 얘기합니다만은 천만의 말씀이었었습니다. 자, 배우도시도 약했습니다. 배우도시도 인구가 적었습니다. 그 인구들이 그나마 주말에라도 밖으로 나와주는데 거기서 나오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를 유동인구가 적었습니다. 그 다음에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만 관광지니까 사람들이 차도 오고 오지 평일날은 완전히 쥐지근듯 조용한 말 그대로 시골 농촌이었습니다. 집사람하고 둘이 일하시는 분하고 서로 얼굴만 마주보고 앉았다 하루 끝나는 경우가 허다분한 일이 발생했고 수입은커녕 건축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. 또 마을 한가운데다가 그때는 계획도 없이 먼저 저 혼자 들어간 거죠. 그 마을에. 그래서 마을 뭐 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은 건물 잘 지었죠. 카페 건물. 그때 당시 유행하는 건물이 이제 그 이렇게 둥근 형태로 여러분들 뭐 잘 아시죠? 황토로 해서 짓는 그 건물을 제가 이제 지었습니다. 짓고 있는 과정에서부터 마을 사람들과 계속 충돌이 발생했습니다. 나는 다 아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설마 했지만 그 설마가 사람을 잡았습니다. 심지어 장화 신고 콘크리트 쳐놔서 마르지도 않았는데 밟고 돌아다니면서 야 누구는 나는 뭐 새벽부터 농사 짓고 고생하는데 너는 여기서 차 팔 거냐? 이러면서 허리 뒷짐짓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까지 생겼고 뭐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말은 안 했지만 상당수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. 누구는 차 타고 뭐 좋은 차 타고 들락거리면서 뭐 차나 팔고 그래서 마을 사람으로 나중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인정을 받지도 못했습니다. 그러니까 섣부른 행동, 계획도 없고 남들과 많이 경험도 안 해보고 의사타진도 안 해보고 알아보지도 않고 혼자 저지른 일이었습니다. 서울 근교 양평이나 양수리 뭐 이런 쪽에 카페 생각만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뭐 흔한 말로 망한 거죠.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의 정서를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 먼저 남들이 하지 않은 일들을 먼저 저지르면 결국은 그것은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. 또 문제가 뭐였었냐면 그 마을은 공동사업이 수익사업이 있었습니다. 뭐를 이렇게 계절이 되고 한 계절 동안 이렇게 한두 달 일을 하면 굉장히 고소득의 그 수익이 발생하는 거였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 1, 2년 지나고 난 후에 이제 그냥 있으면 마을 사람들하고 화합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거기 젊으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. 나도 같이 이거를 하자. 그런데 그것도 전혀 뭐 화합할 수가 없었습니다. 도시에서만 살다 나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따라갈 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안 되겠죠. 예를 들면 누구는 하루 뭐 일당으로 계산을 해보면 뭐 30만 원이 나오는 일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3, 4만 원, 10만 원 정도 나오는 일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이걸 쳐주겠습니까? 안 쳐주겠죠. 계속 문제 생기죠. 그 다음에 조건도 뭐 차 타고 맨날 들락거리면서 마을 사람도 아니게 살면서 카페나 같은 거나 하면서 무슨 이거 할 때만 농촌 수익 사업 할 때만 와서 하겠느냐 하려고 하느냐. 그래서 자격이 있네 없네 뭐 3년 있다가 하라 뭐 3년 지나고 난 후에 뭐 반만 수익 사업에 돈을 나눠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 마을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마을에서 소득이 발생합니다. 했습니다. 그래도 10원 한 푼 주지 않았습니다. 자신들만 기존에 있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만 나눠 갖고 10원도 주질 않았습니다. 마을의 어떤 회의 같은 거 중요한 회의 하나도 참석하게 해 주지 않습니다. 반상회만 나오라고 하겠죠. 동네 뭔 일 있으면 잔치 같은 거 있으면 그때는 또 그냥 못 있습니다. 몇만 원이라도 내야 되고 뭐 돼지라도 한 마리 잡는다 그러면 돈 내야 됩니다. 그렇지만 마을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10원도 안 줍니다.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서운해지겠죠. 서로 거리 멀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 수익사업, 공동사업
이런 것들이 그냥 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철저하게 알아보고 어떤 방법으로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됩니다. 어촌에 가서 나 배 하나 사가지고 고기 잡겠다? 여러분, 어촌 가서 어촌계에 가입하려면 3년 몇 년을 살아야 되고, 뭐 배도 뭐 살 수 있는 자격을 주네 안 주네, 뭐 발도 못 디밀어 놓게 할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미리미리 가서 수십 수백 번 가서 확인을 하시고 이 귀촌이나 귀농 계획을 세워라. 저도 마을 화합에 이렇게 해서 마을 공동 수익 사업에서도 실패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스스로 물러났습니다. 안 하겠다. 나는 마을 사람들과 화합을 위하고 그런 것도 또 같이 안 한다. 뭐 돈 뭐 몇 푼 있는 거 가지고 유세 떤다고 할까봐 같이 어울려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역시도 맞질 않아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? 결국 자녀 교육들 때문에 밖에서 결국은 그 배후 도시에 아파트든지 뭐 집을 장만을 해서 애들이 거기 있어야 되고 그 애들을 관리를 하려면 들락날락 농촌과 도시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겠죠.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 정서와는 맞질 않으니까 결국은 배제되고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. 내 뜻과는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과 화합도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교육도 나중에 보니까 카페도 운영도 안 되고 뭐 만날 앉아서 부인하고 얼굴만 보고 앉아 있는데 애들은 애들대로 그곳에서 학교 갔다 오면 자기네들끼리 뭐 라면 끓여 먹고 막 다 올려 놓고 나가 보면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죠. 가게에서 있어도 편치 않고 나가도 편치 않고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실패가 되고 그 계획이 한 것을 후회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. 자, 결론적으로 봅시다. 집성촌, 김씨면 김씨, 박씨면 박씨, 이씨 이렇게 집성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 그런 곳에 또 집도 대부분 그냥 농촌주택 20평, 30평 집 지은데 2층짜리로 탁 해갖고 50평씩 막 해가지고 가운데 떡하니 집 짓고 들어가겠다?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. 여러분들 이 집성촌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. 거기 가시면 김씨면 김씨 분들이 다 형제 자매로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잘못 들어가면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자녀,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부모님 모시겠다, 효도하겠다 이 생각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수익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야 되고 마을에서 발생하는 수익 사업이 있으면 나도 그거 가서 해야 되겠다고 잘못 끼어들다가는 욕만 먹고 뜻대로 되지도 않고 실망만 크고 수익도 발생하지 못해서 문제가 경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하고 또 그런 게 있으면 미리미리 가서 농사 같은 것도 직접 자신이 지어봐서 이 체력이나 건강이 따라주나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교통 문제. 겨울에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눈 오면 그 다음에 막 경사진 길들 뭐 차 운전하다 막 뭐 굴러 떨어지고 뭐 막 이런 일도 막 생기니까 교통 문제. 또 나이가 이제 들겠죠. 가서 뭐 잘 적응을 하셔서 살다 보면 60, 70이 됐을 때 이 교통 문제, 도해지로 어떤 그 뭐 건강이나 이런 문제점으로 이렇게 들락거릴 수 있는 게 잘 되어 있는지 요거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곳에 배후에 어떤 큰 도시에 2, 30분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인구나 이런 거 배후 도시가 철저하게 잘 되어 있는 배후 도시가 있나 요것도 검토를 잘 하셔야 합니다.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부모님들의 건강 문제도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바로 금방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지시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도 세워야지 무조건 부모님 계신 곳으로 나도 간다, 효도하러 간다 이거는 안 맞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마을 정서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.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그 상황을 주변에서 다 확인을 잘 하셔서 내가 그 마을에 들어가서도 같이 어울릴 수 있나 살아갈 수 있나 이것이 평생을 예를 들으면 뭐 한 40대쯤 잘못 들어가면 50, 60, 70, 80, 90 반평생을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과연 도시에 살던 사람이 그곳에서 들락거리지 않고 반평생을 살 수 있나 그러면 그 반평생을 사는 동안 수익은 얼마를 내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
잘못하면 농촌에서 정말 거지 생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. 평생 살 수 있는 것인가, 내가 얼마를 살 것인가, 뭐 이런 것들이 잘 준비가 돼야 되고, 그 다음에 하나밖에 없는 부인이 같이 가서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나도 잘 그 부인하고 마음이 맞아야 합니다. 부인은 못 가겠다 그러는데 자기 혼자 고집 부려서 가서 돈 쓰고 준비해 놓으면 뭐 처음에는 뭐 이렇게 떨어져서 주말 부분이 뭐니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만 나중에는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인의 그 의견을 청취를 하고 같이 대화와 화합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. 그 다음에 건강 문제도 있습니다. 시골에 가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건강 좋아지겠죠. 그렇지만 그렇질 못합니다. 가서 만약에 농업을 하겠다든가 어떤 그 수익 사업을 일을 해서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건강이 안 따라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. 그러니까 자기 체질에 농업이 맞나 안 맞나 이런 것들도 해봐야 되고, 그 다음에 집도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그 뭐 이미 영상에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건축을 할 것인가 살 것인가, 지금 그 뭐 몇 억씩 들여가지고 집 사고 이런 행위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지금은 뭐 작은 캠핑카나 이동식 주택들 2, 3천만 원짜리도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로 정말 머리 많이 이렇게 계획 잘 세우셔서 그런 것들로 하나만 있어도 두 분 생활하고 자녀들 와서 뭐 하루 이틀 쉬어가는 건 충분하니까 그런 것들. 그 다음에 농지를 얼마큼을 구입을 해야 되나, 계획도 없이 돈 있는 거 다 투자해서 농지 비싸게 잘못 사놓아 버리면 팔리지도 않고 팔지도 못하고 자금 회전 전혀 되지도 않습니다. 그리고 그 땅에서 예를 들어서 뭐 2,000평 정도를 땅을 샀으면 본인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거는 2, 300평밖에 못합니다. 나머지 다 풀밭이 되면 바로 면에서 오겠죠. 농사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. 그것도 아니면 마을 사람들한테 그것을 이제 뭐 경작을 의뢰를 해서 그 도지를 준다 그러죠.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마을에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. 안 하죠. 그러다 보면 풀밭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강제 이행으로 매매까지도 당하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농지를, 내가 필요한 농지는 얼마인가, 이런 것들을 그 계획을 세우고 투자금을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. 대출, 예를 들어서 집이 뭐 거기 뭐 3억짜리 좋은 집이 있는데 뭐 2억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산다, 이런, 그렇게 가지고 농촌 생활 한다고 들어갔다가 100% 실패합니다. 절대 자기 자본, 자기 있는 것만 가지고 뭐 3분의 1 정도만 투자를 한다거나 해야지,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사거나 농지를 사는 이런 일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그 마을에 뭐 부모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뭐 계속 그 마을 사람들과 살고 왔다 갔다 해서 문제가 정말 없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그 귀촌 귀논을 그 마을로 해도 되지만, 그렇지 않고 그 집성촌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고 어디로 마땅치 않은 이런 경우에는 그 전원주택으로 개발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. 외지 사람들이 다 한 군데 모여서 사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어떤 마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외지 사람들과 힘을 합해서 그 마을 발전을 위해서, 혹은 마을 사람들만이 주장하는 그 옛날 그 법칙에 따라서 그 주장하는 것들을 서로 상호간에 어떤 그 중재나 이런 화합이 가능하지만 혼자는 불가능하니까, 이런 분들은 어떤 그 전원주택지로 개발이 된 곳, 아니면 최소한 뭐 10가구 이상이 이미 들어가서 집도 짓고 외지에서 들어가서 농촌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요런 마을들을 잘 선정을 하셔서 가셔라,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제가 이 귀촌에 실패를 한 이런 그 실패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렸습니다. 그래서 제 이야기를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귀농, 귀촌 계획하신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긴 시간 여러분들 이 귀농, 귀촌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